3월 29일에 용역을 착수했어요. 윤석열 고 인수위가 매우 활발할 때. 그때 인수위원이 누가 있었냐? 지금 국토부 2차관 백운국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2차관 전에 뭐 했냐? 윤석열 정권 국토교통비서관이었습니다. 뭔가 그렇죠.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인수위에 핵심 참모가 있었고 바로 용화대로 갔고 비서관 했고 국토비서관으로 그다음에 국토부 2차관으로 차관으로 됐어요. 왔어. 그것도 6월 만에. 한참 6월 5일 날 우리 오마이TV에서 제일 먼저 이걸 터뜨리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6월 29일, 네. 6월 말에. 아하. 심지어 1차관도 관리비서관을 시켰어요. 정부 부처 중에 1, 2차관이 다 바뀐 데는 이번에 국토부밖에 없습니다. 네. 1차관 김호진이는 완전 윤석열 김건희 관저 용산 집무시이전과 관저 이전만 담당한 최측근이에요. 국토교통부하고 아무 인연이 없는 그래서 사람이에요. 뭐 전문성 논란이 있었죠. 전혀 없어요. 전혀 네. 없어요. 이건 확인할 수 있어요. 전공도 정외과, 석사박사 다 정외과예요. 직업도 이명박 때 총무비서관, 이번에 윤석열 때 관저 이전 집무실 이전 맡은 관리비서관이에요. 없던 직업이었어요. 그동안 관리비서관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네. 갑자기 1차관이 돼요. 부동산 최고 전문가. 전국에 19만 평 안팎의 미니 신도시급 집 있다는 윤석열 김건희 최우수인 일가를 도와주려고 그런 것이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용역 네. 선정된 자, 다음에 3월 19일. 발표가 네. 5월 19일 날. 5월 19일. 그것도 최종 발표도 아니에요. 아. 뭐냐면 검토 1차 보고를 했다는 네. 거예요. 검토 보고를 자, 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KDI 보고서가 이게 양면이에요. 일면이면 더 두껍겠죠. 아, 예, 예. 이렇게 두껍습니다. 어. 2년에 걸쳐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것도 BC랑 HP 겨우 통과된 건데 일개 민간 용역회사가 길어봐야 50일이죠. 3월 19일 차스에서 5월 19일이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원래 1년짜리 과업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2달 만에 3월 29일 날에서 5월 19일가 1년도 아니고 2달 만에 갑자기 2달 만에 바꿔야 보고서를 냈다는 거예요. 네. 중점까지 변경하는. 아. 근데 이 과업지서를 보니까요. 네. 실제로는 앞에는 자료 조사만 하게 돼 있고 노선 검토는 이 2달짜리 돼 있어요. 자, 그러면 4월 달 한 달은 자료 조사만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실제 노선 검토는 네. 2달 차 5월 달 하게 돼 있으니까 5월 19일 날 발표했으니까 20일도 안 걸렸다는 겁니다. 아. 노컷 뉴스 CBS도 그걸 정확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아, 이번에 CBS가 정말 네. 잘해줬어요. 그 네. 파악해서 쓰고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바뀔 그러니까 수가 20일 있느냐. 만에 네. 지난 수십 년간 예타가 통과가 안 되고 번번이 부결되고 KDI도 겨우 국토균형 발전 아까 말한 서울 경기 강원의 연계 고속도로망 연계로 정체 해소로 겨우 통과된 보고서를 이거 낸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더 재밌는 거 있어요, 여러분. 종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이 없고요. 네. 오히려 KDI 보고서는 시작점인 가밀 JCT 접속 구간에서 수도권 제1순환선의 교통량 가중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 아. 하남 시민들이 요구했던 시작점 바꿔달라고 부분이요. 그랬잖아요. 예, 맞아요. 수만 명이 서명하고 전 하남시장이 김상호 민주당, 현 하남시장이 국민의힘 이현재인데 정당을 다 요구했어요. 하남시장이. 하남시 국회의원도 요구했고 가밀지구 대책위도 요구했고 네. 송파에서도 요구했고 아하. 요건 제 예타에서 지적을 예타에서도 했네요. 지적을 했어요. 아. 여기 지금 우리 오마이TV 또 단독입니다. 오히려 종점은 그 양서면안이 맞다고 KDI가 써놨고요. 국가도로망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작점은 아하. 검토라 그런 거예요. 재검토라 그런 거예요. 너무 일리가 복잡하니까. 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비리라는 확증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민들이 수만 명이 데모도 하고 현수막도 걸려 있어요. 가밀지구에. 네. 어떻게 걸렸는지 아세요? 아, 시작점은 저기 송파에 최은순 씨가 살고 있어서 안 바꿔주고 종점만 바꿔줬구나. 왜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땅이 있을까 이렇게 현수막 걸어놨어요. 아. 이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작점 변경해달라고 몇 년을 데모를 했는데 수만 명이 데모를 했는데 묵살. KDI 보고서까지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예타에서. 묵살. 근데 종점은 데모도 없었고 그냥 네. 양평 국민들 그냥 현수막 걸고 와 예타 통과됐다 여야 할 것 없이 만세 추진도 김문수 정명국 그다음에 김성교 아. 김문수가 2004년도부터 정명국 2006년부터 그다음에 누굽니까 김성교. 김성교 군수가 2007년부터 네. 그때 다 공약이었어요. 하하. 그때부터 추진해놓고 20년을 추진해놓고 그래서 만세 해놓고 아무도 종점 변경해달라는 사람 없었는데
강상면에 사는 사람들이 증언하잖아요. 노정면 전 앵커도 증언하고 네. 그분도 강상면 살잖아요. 그러니까요. 양평 경실련 전 노동위원장도 강상면 저번에 오신 네, 거. 네. 그분도 증언하잖아요. 4년 동안 아무 얘기 없었어요. 정동균 군수도 이야기하고 4년 동안 욕 없었고 유일한 네. 민원이라면 혹시 강상면 말고 그 원안대로 가는데 강화면이 아주 넓어요. 네. 광주하고 붙어 있어요. 경기도 광주. 그쪽에 아딱 그랬잖아요. 아이씨 우리 쪽으로 가능하면 하나만 넣어주시오. 양평 이거. 국민을 위해서 좀 딱 그 해달라. 한 줄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밝혀지잖아. 박지원도 딱 감이 오잖아요. 시작점은 검토하라고 했는데 예. 그리고 뭐 이제 아까 국토 뭐 강원도 고속도로하고 연계될 네, 네. 계획 없었다 했는데 오늘 또 CBS에서 또 단독으로 그걸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국토부 계획에도 이 서울 춘천 서울 강원도 고속도로랑 이 양평 고속도로는 쌍둥이처럼 됐다는 거예요. 쌍둥이 그러니까 세트. 당연히 그리 연결하려고 고민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공약에도 나와 있었던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대통령 제가 지난주에 홍천-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홍천까지 가 있는. 지금 찾기 안이 어려운데 있었죠. 그렇죠. 서울에서 양서 찍고 홍천까지 야무지게. 참 그러니까 서울 경기 강원도 주민들 중에 그거 보고 찍은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그래서 있죠. 자기 집으로 공약을 29필지나 했는데. 냈었는데. 근데 이제 주말에 또 민들레 시민원 민들레 특종이 29필지. 네. 자 여기 강상면 양평읍 이렇게 여기에 17개 17필지. 3필지, 4필지, 3필지 이렇게 29필지잖아요. 네. 여기 밑에 교평이 있어요. 바로 아. 민들레 보도에 이제 원래 저희들이 지하 차명보유 1,500평 땅. 차명 그래서 보유. 무려 31필지다. 네. 남양주에 있는 땅 빼고도. 그다음에 뭐 이제 최근에 뭐 철도 구간이 변경됐는데 거기에 최은순 땅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건 야, 이게 뭐 그 땅으로, 나중에. 땅으로 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네요. 용역사 문제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원희룡도 저기 놔두고 네. 가기 전에 예. 용역사 핑계 대고 왔잖아요. 네. 일자로 민주당이 일자로 꺾는 용역사 거짓말했다는 거고. 요구했다. 용역사 자 다시 용역사는 3월 29일 날 착수했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으로 대선 끝난 3월 9일 날이 대선이잖아요. 네. 선정이 3월 15일 날 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 착수가 3월 29일인데 인수위가 가장 권력이 쓸 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5월 19일 날 길면 50일 짧으면 과업지대하면 딱 20일 만에 수십 년간 논의되고 예타가 겨우 통과된 기재 KDI 박사 의심스럽습니다. 25억을 이거. 받고 KDI 최고 전문가들이 예. 한 것. 근데 더 웃긴 건 오늘영 네. 국토부가 처음에 이 보고서를 몰랐다는 거예요. 용역 보고서 뭐- 예, 본인들이 왜 처음에는 양평군하고 민주당이 했다든지 왜 설계사 이야기를 맞아요. 나중에 꺼내니까 왜 설계사를 나중에 나중에 했냐 때 국토부 관계자가 실토를 해버린 거예요. 아. 사실 우리가 몰랐어요. 있다는 걸. 아, 찾아보니까 네. 5월달에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었네요. 말을 또 그러니까 바꾸는 거네요. 이것은 이렇게. 설계사들이 요청한 거라고 바꾸는. 자, 네. 여러분 어떻게 이 중대한 2조가 들어가는 이 중대한 국제 사업을 네. 설계사가 갑자기 바꿉니까? 욕을 합니까? 그것도 20일 만에. 그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변경 제한 때문에 변경했다면 원희룡과 국토부가 처음부터 네. 물어봤을 때 바로 양평군이 얘기를 요구했다, 했어. 민주당이 요구했다가 그게 아니라 사실은 본 타당성 우리가 본탈을 했는데 네. 5월 19일에 1차 보고가 있었는데 거기는 아이고 없겠다. 강남이 좋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추진했다고 했어야죠. 네. 내내 완전 당황해가지고 거짓말 뭐 늘공들이 맨 처음에 눈치 없이 뭐 예. 추진했다는 둥 그렇게 안 될 거라는 둥 오해 처음에 원희룡은 여러분 오해받는 거니까 그거 최종안도 아니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막 황급히 늘공 탓하고 참 이상해요. 그러더니 의심스럽습니다. 갑자기 다 백지한다더니 갑자기 이제 강도로 돌변해갖고 아예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땅에 갖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저희 여러분, 양평 얘기는 다음 주에 또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네. 마무리해 주시고 양평 이 고속도로 문제는 아마 뭐 다른 현안 때문에 보도가 안 되더라도 안진건 소장님 교수님 월요일에 그럼요. 나오시니까 예. 계속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자, 우리 끝으로 한 말씀 우리 해주시죠. 오마이TV에서 6월 5일 날 네. 처음으로 이 보도가 됐습니다. 장기간 제가 장시간 설명을 했고 우리 박정호 기자님하고 우리 김유상 PD님이 오마이TV 안진걸 단독으로 이렇게 네. 올려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생각나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날 뭐 서울의 소리 스피스 그 다음 날 뉴스공장 가면서 하고 마침 그때 장용진 TV나 더탐사 TV도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이 네. 보도를 했으니까 상당 공론화가 되니까 민주당이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강덕구 김두관 의원이 나선 거니까
민주당이 이번엔 역할을 제대로 해준 겁니다. 제1야당.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국회 기자회견하고 상임위 따지면서 네. 이게 원희룡 지금 장관의 가장, 답변도 예, 나오고. 원희룡이 거짓말로 행설설한 게 모든 거 밝혀진 거고 네. 원희룡이 뭔가 어디서 지시를 받고 다 없애버려 급발진하면서 전국적 이슈가 된 거예요. 백지화 저는 시키면서. 원희룡 장관께 고마워요. 저는 백제식 끌 때 화가 났는데 예. 아 이분이 아예 총대를 메고 엑스맨을 아. 하기로 했구나. 그냥 이 윤석열 김건희 고속 데이트를 전국 전 세계 알리려고 아 오히려 그렇게 작정을 됐다. 했구나.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번에 나토 관계 네. 폴리티카에 불려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 야 임마 그렇게 해갖고 전국적 이슈를 만들면 어떡해. 아 오히려 쫄 잘못 까였다는 이야기도 판단했다. 있고 그런 얘기도 또 있다. 한편으로는 윤석열 김건희로 갈 불똥을 이구의 미친놈 나야나 해갖고 원희룡한테 가게 만들었잖아. 제목 관심이. 그래서 시선을 분산시켜서 고맙다라는 뭐 칭찬을 받으러 갔다는 해설도 아하. 있어요. 정반대 해설인데 이래저래 얘기가 나오는데. 둘 다여도 다 문제인 거잖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오마이 TV가 정말 소중합니다. 소중하고 네. 강득권님, 김동완 의원님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고요. 음. 여주양평 최재관 위원장님 그다음에 제일 먼저 이걸 제보해 주신 게 정동균 전 군수랑 그 보좌관들이거든요. 네. 자기들이 4년 이상하다. 동안 피눈물 나게 추진했는데 다 통과됐는데 갑자기 종적인 변경 등이 있을 수 없다. 그분들한테 박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아무튼 이번 주에도 저희는 또 저 민간 단체들 다 모여서 아까 말한 이 국민의힘의 27가지 거짓말 싹 국힘당 국토부 네. 원희룡의 27가지 거짓말 모두 반박하고 6월 29일 날 처음 알았다잖아요. 대통령실 비서관이 백운국이도 자기도 6월 29일 날 알았다. 요거 정말 새빨간 거짓말. 어떻게 6월 29일 날 이걸 알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 재산 목록, 후보 목록, 검찰총장 시절 네. 재산 목록도 찾아보니까요. 거기에도 들어 있어요. 아 그래요.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진짜. 네. 어떻게 국민들을 뭐로 알고 실업급여? 진짜 그걸로 겨우 먹고 사는 우리 국민들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그걸 실업급여라고 장난치고 명품 쇼핑하러 돌아다니고 사람이 죽어가고 폭우하고 호우가 나는데도 안 들어오고 원희룡, 윤석열, 김기현 다 알고게 있고 얼마나 이 무책임하고 정말 얼마나 이 반국민적인 작태들입니까? 네.